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그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은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실무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 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그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 집약형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연기가 됐었죠. 네, 몇 차례나 연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3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한 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4차례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4차례 이렇게 연기되면서 그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대체로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 정찰 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 통제 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4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그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국방개혁 2020은 잘못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묻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바꿔서 예.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계획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뒤로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떤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한미 전자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또 어렵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은 현재의 그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이 국방개혁 수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출 겁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국방개혁은 그러한 그 행정적인 절차와 부대 구조 정도만 접근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런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은 항상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수세적인 계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개혁은 개혁을 넘어서 건설하는 분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이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원 조달 능력이 충분하냐 그런 정책 의지가 있냐가 중요한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방 예산 증가율을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급격히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참여정부 수준이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한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지만 있다면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 내에 국방개혁을 완성해서 대북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략계획 본부장 할 때에 그 전력 투자비와 운영 유지비 비율이 34대 66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후보자로 지명받고 현황을 파악해보니 30대 70으로 전력 투자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경상 유지비 쪽에 부대 장병들이 사기와 복지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국방 예산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력 투자비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국방 개혁은 국방 건설 입장에서 국민들이 저 정도는 돼야 북한한테 끌려가지 않고 저 정도는 돼야 주변국으로부터 참여할 수 있는 무시당하지 않는 이런 국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떤 기간 내에 그것이 안 된다 하면 전력 건설도 BTL 방법을 사용해서 일정 예산을 확보하는 그러면 정권이 바뀐다거나 장관이 바뀐다 하더라도 일정 목표는 어느 시기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진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12일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가지고 군 개혁에 대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군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네. 저도 지난 약 30여 년간 우리나라가 산업화, 민주화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군이 한 역할, 그러니까 군이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 여건을 조성함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화, 민주화가 된데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군이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군이 창설될 때 우리 국군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출발한 것이 아니고 급조된 상태에서 한국전쟁, 즉 6.25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그러한 굳건한 국군의 정체성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이 정치적으로 휘말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결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 군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신뢰를 최근에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산 비리가 예, 국가로부터 너무나 국민들로부터 너무나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도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가 방산 비리라든가 병력 문화 또 어떤 이 국토방위라는 그런 본연의 임무를 확고하게 정말 그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소시켜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과연 이번에 우리 군의 60만 대군을 대군의 어떤 군정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주요 자리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적임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인가 하면은 사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이런데 많은 의혹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한 20여 건 이상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소명의 어떤 기회도 이렇게 드리고 했는데 저는 사실로 확인된 세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이 초급 간부들 장교나 부사관 할 것 없이 초급 간부들의 연봉 수준의 계획을 매월 어떤 자문료로 수술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납득할 만한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군납 비리에 관련해 가지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무마 축소 회유 정황들이 녹취록까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 세 번째는 음주운전인데 군에서는 진급 예정자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이 음주운전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초급 간부들이 정말 자기 1년 내내 땀 흘려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일해야지 겨우 벌 수 있는 그 돈을 후보자께서는 주 2회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14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이렇게 받았다는 거. 이걸 초급 간부들이 생각할 때 어떤 허탈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한때 실수로, 젊을 때 실수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다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은 지금 우리 군의 정서는 이런 음주운전에 있을 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젊은 간부들이 청원의 꿈을 품고 이렇게 군에 왔는데 젊을 때 한 번의 실수로 자기 꿈을 이렇게 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간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부대 활동이나 이런 걸 하면서 고충이나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역효과가 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군생활을 하면서 바른 말을 하고 직원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만 봐도 저는 군정과 군령 그리고 그 밖에 군사를 관장을 해야 될 국방장관으로서 앞으로 활동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과연 영이 서겠느냐.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위해서 저는 후보자께서 지금도 과연 적임자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한번 해주시죠. 매월 초급 간부의 봉급을 한 달에 받았다 하는 국민들의 시각 도피에 저는 진솔하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액수에 대해서는 율촌에 증인이 나와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다음- 굳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군납비리 무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녹취록까지 녹취록까지 다 나와 녹취록에 대해서도 제가 숨겨달라거나 은폐해달라나 그런 얘기가 없고 사실대로만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방금 존경없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젊은 시절의 한순간의 실수를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있다면은 김영수 소령에 대한 얘기는 저도 판날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기회를 어느 의원님께서 주신다면은 제가 진솔되게 저 자필로 쓴 공문서를 포함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예, 다음 그런 기회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개혁과제, 모두 발언에서 개혁과제를 본인들도 가고 싶고 또 부모들도 안심할 수 있는 군대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후보자를 보고 꾸려오고 싶어하는 그런 젊은 이중년이 있느냐. 다음에 주죠. 네, 의원님 말씀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정책적인 면에서 한두 가지 질의할 게 있기 때문에 이따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이 뒤를 늦췄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물론 둘 다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겠지만 국방개혁을 늦추는 데는 어떤 쪽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 다 연기된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계획이 애초에 톱다운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은 한미 전자권 문제하고 같이 얽혀가지고 또 어렵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기초를 하지 않고 병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만일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을 받으시면은 현재의 그 국방개혁 금년 2월에 변경된 이 국방개혁 수정안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그거보다 더 늦출 겁니까? 아니면 앞당겨서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를 내년 2018년에 창설하고 장군 감축 목표를 당초 2005년 계획에 있었던 60명을 40명으로 줄이고 목표 달성 기간을 늦추고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계획이 4차례 이렇게 연기되면서 그 국방개혁에 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 진도율이 대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대체로 전문가들 평가에 의하면 전체 계획의 26% 정도가 지금 추진되어 왔다. 감시 정찰 전력은 50여 개 중 20개, 지휘 통제 통신은 30여 개 중 10개. 이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국방개혁이 이처럼 4차례나 자꾸 늦어지는 동안에 북한은 이 비대칭 전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전력 개발을 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의 그 체제로 대응하기에도 지금 북한에 맨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네, 맞습니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데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002년도에 2007년도
국방개혁 2020은 잘못 제가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예. 묻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바꿔서 예.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장관이나 국방장관이나 군의 간부들이 장군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에 따른 저항 때문에 군 안에서 자꾸 국방개혁을 연기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재원 조달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재원 조달 능력을 고려해서 대통령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후보자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 의원님들이 도덕성에 관한 질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중요한 정책 능력에 관한 그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쪽에 첫 질문은 중점을 두고 묻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참여정부 시절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신 적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때 참여정부가 만들었던 국방개혁안, 국방개혁 2020 그것을 주도해서 만들지 않으셨나요? 실무 작업 총책임자였습니다. 그 국방개혁 2020은 그와 함께 전시 작전권 전환 업무도 함께 그 국방개혁과 연결해서 추진되는 계획이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국방개혁안이 참여정부에서 2006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05년에 완성이 됐죠. 2005년에 만들어질 때는 2020년까지 기술 집약형인 군 구조를 개편한다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연기가 됐었죠. 네, 몇 차례나 연기가 되는지 아십니까? 3번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번. 한 번이 더 있어서 2009년에 한 번, 2012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리고 금년 2월에 또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4차례가 이제 변경이 돼가지고 지금은 2030년까지 병력 감축과 간부 증원 또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전력 증강을 보완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최근에 변동된 금년 2월에 변경한 수정안을 보면 1군